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입니다. 129절 한 절. 시편 119편 129절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라는 또 이런 표현은 참 기이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하다 하면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이 표현이 참 기이한 거죠. 영혼. 우리는 영혼이란 말 씁니다.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란 말을 쓰지만은 사물이죠. 영혼도 일종의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그러면 명사라는 것은 이름씨라 그러고 내가 지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다. 이래 되는데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나? 영혼이라.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건 도대체 분명히 행위가 나타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근데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어떤 내용을 해야 이것이 지켜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라는 거죠. 주의 증거. 그럼 주의 증거니까 내 영혼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이 되는 요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을 다양하게 지금 여기 시편 119편에 뭐 율법, 규례,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의 여러 가지 증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양한 표현 속에서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라고 할 때 영혼이란 자체는 구약 성경에요. 이 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영혼에 대해서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시편 119편 129절이 있어서 그렇지. 왜냐면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보는 거예요, 논쟁을.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인용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있다. 이런 것이 바리새인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영혼이 있으므로 죽고 난 뒤에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면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계통이에요. 제사장 계통.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로 되기도 하고 대개 바리새인들은 율법사고 사두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즉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두 가지 갈라진 요소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쉽게 지금은 영혼 이라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그것도 영혼이란 말 안 써요. 영과 혼, 몸. 영혼이란 이 붙여 쓰는 건요, 아주 귀한 겁니다. 구약에서 귀한 표현이란. 그 신약에 와서는 이 영혼이란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어지는, 푸시케라는 헬라어로 나오는 것인데, 이 성경의 특징이, 성경에서 지금요,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죠. 내가 지칭하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성경에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일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예 무시해버리면은 영혼이라는 말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성경 곳곳에 간간히 영혼이라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을 말씀에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개인에게 사용하면서 이걸 접목시키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니까, 내 영혼이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이 아니면은 못 지키는 주의 증거, 내 몸은 아무래도 못 지킬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켜졌다 하고는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성경에 있던 여러 가지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좀 이런 걸 새겨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도 사람들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안 따르는 것으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힘을 주신다는 요 내용이 기이하다.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서 표현되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 129절에는 주의 말씀이,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진다 하는 것으로서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의 교회의 개입,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사실은 교회가 표현할 수 있고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범위하고는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노동시장과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보면 형이상학적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상학, 영혼에 해당해요. 영혼.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뭐냐? 설명 못해요. 근데 노동시장은 당장에 개인이 누구든지 직장을 가지고 생업을 가서 수입을 얻는 이 모든 지금 삶의 환경이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노동시장이에요. 다들 학교 다니는 것도 시작해서 전체가 다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아이가 갓난아지만은 이것 자체가 장래의 노동력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 전체가 노동시장이라 이 구조가. 근데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노동시장인데 전체, 또 교회는 그 속에 있는데 왜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의 시대라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이 나타나느냐. 도대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무슨 힘으로 도대체 이 일을 하겠다고 감히 교회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것은 사회운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가 지금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 어떤 반응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사회운동이에요. 근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사회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현재적인 주소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터전을 두겠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터전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터전을 두고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났지만은 2012년 이후로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분명하게 그 바탕을 노동시장을 두고 하겠다.
이런 슬로건이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 하는 것은 개인인데, 개인이 어떻게 감히 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조직체,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분명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회 이름을 내걸고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이런 말을 개인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시대적으로 2012년 시대를 구분해보는, 이 이후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시대를 분명히 잘라둔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라지고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18년 쭉 넘어오면서 되어지는 과정이 개인이 뭔가 이래보겠다 저래보겠다는 아니에요. 개인이 걸어가는 걸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노동시장이라는 환경에서 교회의 위치를 분명히 둬야 되는 어떤 그 깨달음, 받아들임. 시편 119편의 1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증거가 기이한 거예요. 기이.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지만 이거는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냥 발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아닌데 성령님이 하시는데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이 표현을 해야 된다.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그 사회운동, 야, 우리가 이런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자.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걸어서, 한번 우리 국가를 이렇게 바꿔보자. 그런 개념을 두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어떤 정치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마땅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좀 너무 거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사회운동하고 연결을 하냐면은, 우리가 미투 운동을 이야기했잖아요. 미투 운동. 미투 운동에 나타난 어떤 첫 배경, 그것 자체 의도가 잘못되거나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어떤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서 뭔가는 학대를 받고 있는 요소를 어떤 끄집어내 가지고 사회에 현재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어떤 사회 가치 기준에 비추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하고 내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지적한 것은 남녀 문제에 대해서, 남녀 문제를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어떤 상대를 지칭해서, 여자를 지칭해서, 안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를 지칭한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를 지칭해서 공격적인 그런 내용은요, 이거는 결코 어떤 사회가 나아가는데 어떤 정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란다든지 어떤 걸 해갖고 이게 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답이 해서 안 되는 거래. 주제 자체가 이게 잘못 선정된 거예요.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덜쳐내려고 하는 건 되는데, 미투 운동이라는 요소로서 나타난 정황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나타나서 안 되는 어떤 항목의 어떤 포인트에 미투 운동을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운동의 주체되는 주체 단체라든지 어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합니다 하는 이 주체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불명하다. 불명하. 소위 말하면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몇몇이 어두운 데서 자기들 이름은 감춰버리고 이름만 운동 이름만 미투 운동이다 하고는 이거
슬로건만 떡더니 나놓고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정체를 감춰버리니까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시도를 하던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 안 지고 잘못돼갖고 뭐가 되면 공격해서 그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 이 방향이 잘못됐는데 안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막 공격당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그걸 싹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했던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해서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담는 통 자체가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미투 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서지부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부분. 두 가지 부분에. 하나는 이 미투 운동이 사회운동인가? 이 부분이 있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내려고 했던 어떤 남녀를 대상으로 했던 여자를 어떤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을 남성의 허물을 막 끄집어내갖고 결국 막 사회로 하여금 분란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건가? 이런 요소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둬야 된단 말이죠. 이 미투 운동이 사회운동인가? 사회운동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미투 운동은 사회운동이 즉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건 어떤 미투 운동인데 사회를 그러나 미투 운동은 사회운동이라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즉 사회운동은 미투 운동이 지향하는 것처럼 나타낸 것처럼 정치적인 경향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회운동은 그리고 사회운동은 대상을 인간을 어떻게 해보겠다,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겠다, 인간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게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사회운동은 사회적인 경향, 사회적인 어떤 영향들,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뭔지 모르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공감, 요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미투는 바로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공감대가 이게 광범해야 돼요. 남자들만 공감해서도 안 되고 여자들만 공감해서도 안 되고 남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회운동이 돼야 되는데 미투 운동은 남자들은 절대적으로 공감 못하죠. 자기들 공격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사실은 미투 운동이 자체가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여자들은 더구나 공감하는 내용이 약합니다. 기껏 해봐야 뭐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막 이렇게 참고 정도는 하지 참여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정치적 성향이 절대 나타나면 안 되고 사회운동은 그리고 개인을 인간 자체를 공격하면 안 되고 공감대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요 고민을 해보는 단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단체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단체가 걸어온 이력들, 어떤 여기 걸어오다가 이 문제를 딱 맞춰주는데 이 환경이 어떤 거다 해서 그것을 사회 앞으로 내놓고 보고서를 밝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돼서 이런 거로 경험을 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 또 어떤 다른 과정을 또 겪어가다가 이런 문제가 났는데 어쩔 수 없이지 이 사회운동을 이런 슬로건을 한 사회운동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정체성의 이력이 분명히 나타날 때 이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비춰봐서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은 사회운동 자체도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철저히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분명히 두고 있지만요.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의 정화란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 포용하는데 어떤 중심에는 사회에 일어난 이런 문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자꾸 이야기하고 역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내 개인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회운동의 교회의 어떤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운동은 아니면서도 교회가 자체를 근본으로 잡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하는 것에 동일하게 하면서 모든 세계 교회가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것도 바로 인간 개인의 현재적인 인간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제시하는 또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일종의 운동이면서도 사회운동이 아닌 교회가 나타내고는 교회 운동이라 교회에 움직이는 그 어떤 무브멘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또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다. 요거 이전에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선교를 이야기해요. 선교. 당연히 마땅히 옛날에는 교회가 설립하면은 선교해야 돼. 안 그러면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도 선교란 자체를 막연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곳으로 분명한 대상을 하고 파송하고 나가고 전도하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는 2012년부터 교회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있었던 미션을 선교라고 이 이름에 미션을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뭐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처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자체를 선교지로 본다. 현재 있는 우리 사회를 전체로 노동시장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는 노동시장 전체를 현재 있는 데서 바로 선교지로 바로 설립을 시키는 거예요.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한 미투운동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위험한 요소가 없느냐. 위험한 요소. 이 사례가 있어요.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그 여권 신장 비슷하게 이렇게 막 운동으로 나타나면은 단위 사회가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저항운동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동성결혼 합헌 같은 오렌지가 무지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나타내는 이런 요소들도 사실은 그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름대로 극단적인 어떤 형태로서 미국 사회가 전쟁 사회가 되는 전쟁 사회가 되면서 남자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많이 죽어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미국 사회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볼 때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건전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계속 죽어가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인간을 겨냥해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한쪽에 결함이 생기니까 이 결함적인 요소에 가정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자체에 다른 대안이 없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일종의 동성결혼이라는 자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일종의 가정 단위로 가정 자체가 기준을 두면서 가정 단위로 두려고 하니까 남녀로 1대1로 하기에는 계속 남자들이 계속 전쟁에 죽어가는데 그래서 가정은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뭐 정확하게 어떤 그 상관관계, 연관관계는 없지만은 사회적인 현상이 밖에서 볼 때 우리 그런 거예요. 계속 미국은 계속 전쟁하잖아요. 계속 전쟁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조용하게 있는데 어떤 데 전쟁하다가도 그냥 전쟁이 없기도 한데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보는 거죠. 그 정도 짐작이 되니까 동성결혼이라는 요소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쩌면 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좀 반대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성운동이 극심해서 남자들이 하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는 이 미투 운동처럼 남자들의 그 여성의 학대, 여성의 어떤 성적 폭행 같은 이런 내용을 질타하면서 여성을 안전, 여성의 어떤 이 가치관을 여기서 해방되게 하는 이런 데서 심하게 지향하면서 나타난 내용은요, 그게 프랑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타난 거는 남성들이 없어지니까 숫자가 주니까 동성결혼을 통해서 여성들끼리의 어떤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합법함으로 해서 가정 자체를 유지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가 안정적인 요소로 나아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까, 또 자녀를 또 여성들끼리 결혼한다, 남성들이 결혼한다, 그리고 가정에 결혼하면서 양육되는 또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이런 제도를 보강시키면서 가정 단위의 어떤 요소에서 발전됐다고 한다면은 프랑스는 그게 아니에요. 여성의 이 어떤 폭행 자체를 남성을 지향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요소가 심하다 보니까 남성이 반발한 거죠. 반발해서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의 프랑스예요. 지금의 프랑스. 남자든 여자든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서 남자가 여자나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허리 아랫부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문제로 삼지 않는 그런 사회로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미투 운동처럼 여자들이 남자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왜 우리를 성추행하고 왜 성폭행하냐 라고 하는 이런 데서 사회운동을 막 일으키면은 반발. 남자들에 의해서 반발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반발되어지냐, 이것이 나중에 정폭되어지면서 여성들의 동참까지 들어가 버리면요, 반발되는 것에 동참이 되면은 성적 문란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 그러면은 잠잠해져야 되는데 잠잠하길 바라서 일어나는 운동이 미투 운동인데, 그 운동이 오히려 사회적인 반감 운동을 통해서 반사작용을 나타내면서 더 심화돼 버려요. 문란한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그래가지고는 프랑스가 성적으로 문란한 게 얼마나 심하느냐, 허리 아랫부분에 일어난 일은 어떤 부분에도 어떤 내용에도요 도덕적으로 질타를 당하지 않아요. 프랑스 그래요. 그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어쨌느냐,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지죠. 허리 아랫부분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도 거기서 안 한다 그러니, 이게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이 되어지면서 아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그런 행위를 봐도 전혀 이것이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항이 없다 보니까 사회가 도덕적인 부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경제력이나 여러 사회 기강이요 해이해지는 거요, 굉장히 문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랑스 문화 자체가 프랑스 문화라 하는데, 지금은요 프랑스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내줄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프랑스 영화 같으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영화로서 나타나는데, 요즘은 프랑스 영화 자체가 상영이 안 돼요. 왜냐면 워낙에 그 부분이 문란하니까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앞서가고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상영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미투 운동의 위험한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끝도 없이 언론은 자기들의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 있으니까 주체하는 자가 없이 막 미투 운동을 그냥 막 풀어놔 버리니까 언론은
어떡하든지 그것을 미투 운동이라 하면서 이 사람 쭉 죽이고 저 사람 쭉 죽이고 10년 전에 있는 내용을 계속 덜쳐가지고 10년 전에 있던 사건을 이제는 잘못했다라고 한다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론에서 볼 땐 재미있는 거지만 우리 사회가 볼 때는 정체 없는 단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운동에 지금 벌리고 있는 언론만 이익 보고 있는 요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없느냐?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전혀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훨씬 있는 많은 위험하다라는 위험하다. 우리가 미투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사회 운동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운동이 다르게 하면 페미니스트 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운동이 미투 운동을 하든지 다른 운동이 하든지 하고 만약에 여자가 남자를 대상해서 어떤 운동이 되려면은 사회 운동이 되려면은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면은 남은 우리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때에 나타났던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면서 좋은 영향이 있었다. 좋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요소 나오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동성결혼 그 다음에 허리 아래에 있는 거 손 안 대는 이런 요소로 해갖고 전체가 사회가 굉장히 문란해 보이는 이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대로 남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덕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면은요 제가 그 요령은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요령을 하면 될 거다. 첫 번째 해서 한 단계는 주체자가 있어요. 주체자가 숨어서 하면 안 돼요. 주체자가 분명히 등장해야 돼. 우리는 어떤 단체고 우리의 어떤 이력은 어떤 단체는 언제 설립을 했고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해왔고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두 번째는 남자든 여자든 남자라면은 사실은 전혀 여자를 모른다 하는 입장이 있어야 되고 여자라면은 남자를 전혀 모른다 요 입장을 분명히 견제해야 돼요.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남자도 전혀 모르고 여자도 전혀 모르는 여자, 남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들이,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들이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 분명한 어떤 상황을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노동사회, 현재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되어지는 남자, 여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세 가지.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자기의 시작하는 어떤 주체의 어떤 정체성을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남자든지 여자든 간에 상대되는 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탓겠다든지 누구나 저런 문제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서 어떤 뭔 고리를 걸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세 번째, 현재가 남자, 여자를 노동력으로 필요하는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남자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여자 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필요하죠.
페미니스트가 되든지 안 그러면 남자들끼리 해갖고 뭐 운동하는 거 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남자들끼리 하는 운동은 그런 건 뭐 거의 역사상에 없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여성 운동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 거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노동시장의 남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 여성이 노동시장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의 그 이 사회운동, 또 남성을 위주로 타겟으로 해서 뭐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어떤 활약, 여성의 어떤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운동은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할 용기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YWCA라고 있잖아요. YWCA, Young Women, YWCA, Young Men, WCA, 그 회의, 협의에 비슷하게 나오는, 그 영어로 CA, YMCA, YWCA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게 있었다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가 한다. 근데 지금은 여성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런 단체 한다 하지 않아요. 취미운동, 직업 무슨 알선운동, 이런 건 하지만은, 실제로 여성들을 겨냥해서 생활 자체를 바꾸고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바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여성들의 자세를, 여성들의 생활 어떤 그걸 패턴을 바꾸겠어요. 시도하는 운동은 지금은 거의 없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이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편하게 자기들은 뭐 여유 있고 있는데 좀 사회가 보니까 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근히 하고는 자기들 싹 숨어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하려면요, 정말 여성운동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제 요래하면서 우리가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한 3가지 부분에서 시작점을 우리가 뭐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미투 운동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주제로 가게 된 것은 역시 교육과 관계된 교육, 역사의 교육, 역사 교육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육의 폐단이 얼마나 있느냐.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페미니스트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 교육이 적게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역사적인 여행에서 결국은 결함이 있다 보니까 역사 흐름에서 이 결함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지금 맞춰가는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지칭할 수 있는 내용이 마땅한 어떤 제목은 없고 어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송사를 빌려가지고 말 잘 듣는 방송사, 정치적인 방송사 은근히 연결해갖고는 제보를 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시작된 이런 미투 운동인데 이 결정적인 이 요소가 교육이 역사가 결함되면 역사 부분이 결함되면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 어떤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한 4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교육과 관계해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교육, 그리고 역사 부분에서 약해져서 나타나는 이런 교육과 관계되는 이런 내용과 노동시장의 연결점을 한번 보는 거죠. 사회운동을 나는 내용을 봐서 사회운동으로 났던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노동시장의 노동력이 교육이 높아진다고 해서 노동력이 상승하겠느냐.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노동운동이나 안 그러면 사회운동이나 안 그러면 여성운동에 어떤 분명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운동하는 어떤 주제를 이 빌미를 받는데 노동력의 상승이라는 것은 교육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면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느냐? 요거 하면 왜 비례적이냐? 안 그러면 무관하냐? 전혀 교육을 안 했는데 그러면 노동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노동력이 나오느냐? 이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노동력을 우리가 제공한다면은 교육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적정선이 어디냐? 이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인구의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노동인구. 아까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이 적은 사람하고 교육이 높은 사람하고 할 때 이 노동인구의 그레이드란 말이죠. 이 돈으로 상관관계를 맺는데, 돈이 보충되니까 노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많이 주는 거. 노동력이 적다. 그래서 교육 적은 사람들, 노동력이 적다. 그래서 돈으로 보충하는데, 그 어떤 한계성, 어느 만큼 돈을 주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한 사람하고 이겼던 비교, 돈으로 계산되어지는 노동인구의 그레이드가 이게 어떤 한계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기니까 이 돈으로 계산해서 계단수로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막 나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한계성이거든. 한계성. 얼마 정도 돈으로 주는까지 우리가 생활세 가느냐. 그럼 이런 한계를 교육의 노동인구의 그 그레이드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그럼 계속해서 교육을 계속 추상해야 되느냐. 아까 1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는 한계성을 어느 정도로 둘 수 있느냐 이거죠. 노동인구를, 노동력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노동력이라고 할 때 이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노동력은 돈하고 관계되는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AI. 그럼 이 AI가 첨부된 기계, 그 노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AI가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이 투입된 기계, 기계. 그것과 인간 공존이 필연적으로 지금 과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하고 노동인구의 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어떤 인구가 되었을 적에 이 AI로 대체를 해서 그러면 AI가 가지고 있는 기계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노동인구의 노동력에 대응되는 거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은 도대체 돈으로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대응되어지면서 구별할 수 있는가? 지금 이 공존관계가 나온단 말이죠. 교육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교육 자체를 언제까지 AI가 나와버리면 교육에 대한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과 노동인구의 노동환경의 어떤 그 비교관계를 보는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돈으로 되어서 AI로 해서 한 돈으로 들어간 어떤 노동력이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구빌해서 노동인구로서 가치로서 할 때 그것 자체가 아무래도 AI보다 못한다 그럴지게 금액 자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비교되는 것이 인간이 떨어진다 그럴지게, 그러면 필연적으로 인간이 기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노동시장 자체를 다 몰수당해버리고, 인간은 노동시장에 항상 저 밑에 아주 제일 밑에 것만 허드렛적으로 돈으로 가치해서 별로 쓸모없는 그런 쪽에만 종사하게 되는
그러면 지배당하는, 이제는 환경이,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나타날 때에 남자는, 여자는 어떤 특성 때문에 존재해야 되네, 존재. 이런 것이 우리가 그 교육이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현재 무조건 교육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교육은 많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뭐 교육 지상주의 비슷하게 지금 막 나타나는 것과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점, 나아가는 방향에 이 분명히 있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사회운동, 이런 그 요소가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이런 문제가 그냥 그럼 사회가 뭐 그냥 알아서 정화되는 요소가 있겠느냐? 분명히 필요하죠. 사회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분명히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운동이라 하는 요소를 갖고, 접목을 할 적에 어떤 부분에서 나아가야 되냐고, 이건 요소가 돈으로 계산하는 거, 인권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 그 가정이라 하는 요소의 어떤 기능, 여러 가지가 어떤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아가야 될 요소가 있지 않느냐. 여기는 뭐 단지 문제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갖고 뭐 답은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나쁜 영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런 내용을 갖고 문제를 나아가는 것은 문제를 걸머지고 고민해보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교회가 왜 교회에 노동시장의 개입이냐 하는 이런 내용에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어느 정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서 지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던져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걸 하고 연결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